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살림근육학 18번째 시간이 진행되어 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도 살림근육학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근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시하고 정지를 가지고 또는 신경 지배를 가지고 이제 근육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있고, 이 근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그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이 엉덩이 근육에 있는 대둔근하고 중둔근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어떤 우리 그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년 여성들의 건강은 이 대둔근, 엉덩이의 근육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 쉽게 단순히 해가면 엉덩이 근육이 탄탄하고 근력이 있으면 일단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큰 기둥이 어떤 힘의 균형이 잡는다는 거죠. 또 근육을 설명할 때 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육하고 연결되는 그 안에 정맥순환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맥이라는 하나의 메카를 설명을 드리면서 정맥은 근력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 인체의 근육이 약 650개인데 이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횡격막의 작용이고, 그리고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엉덩이의 근육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받쳐주는 힘 또는 걷는 힘, 수영할 때 발차기 해주는 어떤 그런 동작의 근육, 그러나 통증과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이 엉덩이 근육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하고 반대적인 힘을 또 봅니다. 엉덩이하고 반대적인 대각선 위쪽으로 장요근하고 반대의 힘을 또 보게 되고, 앞쪽에 장요근에서 붙는 부분들 또는 대퇴 쪽에 있는 근육들도 엉덩이하고 반대적인 힘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둔근을 이해하고 또 중둔근을 이해하게 되면 통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중둔근은 치료적 관점에서는 허리나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이나 또는 디스크로 인해서 내려가는 방사통에 반드시 관리해주고 치료해줘야 될 근육이 중둔근이죠. 중둔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는 도중에 우리 인체에서 근막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이고, 거기로 인해서 우리 인체가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처럼 근막이 꼬이는 자리입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둔근을 좀 설명하고 중둔근과 그 상관관계, 그 다음에 관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를 풀어줘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둔근은 글루투스 맥시무스라 해서 그 기시는 천골의 후면, 그쵸? 천골의 후면과 그다음 장골 상둔선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정지 부분은 대퇴골의 둔근 조면 쪽하고요. 그 다음에 장경인대 쪽하고 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되면 대둔근이 이런 자리 있고 뒤에 대퇴골 장근이 있고 가운데 이제 장경인대가 쫙 연결되죠. 그래서 요 라인에 이 흐름에 대둔근과 대퇴골 장근의 어떤 조화로운 면도 같이 연결되는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수영시 발차기, 직립자세, 그 다음에 요거의 기량이 장요근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척추, 그래서 엉덩이에 받쳐주는 대둔근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햄스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뒤에는 척추 기립근, 배에는 복직근, 그리고 여기를 이쪽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는 외복사근. 자, 이 외복사근이 골반의 각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근육입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모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외복사근이지만 여러모로 골반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도 대둔근한 근육이 있는 것, 햄스트링이 있는 것, 복직근, 척추 기립근,
그러면서도 이 근육과의 상관관계가 서로 힘을 기량적인 요소, 반대의 힘과 버티는 힘이 서로 도움을 주고 이 증상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수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객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십니다. 오셔서 본인은 허리가 불편하고 엉덩이에 통증이 오고 부트페인이라 해서 엉덩이 주변에 통증이 오고 또 심하면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부분의 통증을 이렇게 봅니다. 엉덩이가 어떻게 아픕니까? 걸으실 때 불편합니까?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셔서 좀 불편하십니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엉덩이 주변의 근육의 흐름을 보게 되고요. 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엉덩이를 통해서 다리 내려가는 라디에이션 페인. 우리는 이거를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거는 일단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근육학적 개념 또 치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엉덩이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근육의 탄력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디스크가 있을 때는요 엉덩이의 탄력도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고객들이 호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을 호소할 때 단순히 몇 번 디스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디스크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엉덩이의 근육이 머슬 위크니스,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허벅지가 약해지면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종아리가 얇아지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면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설명하는 가장 제가 산림근육학 개념으로 여러분들 엉덩이를 봐주는 개념은 엉덩이가 끝나서 내려가는 좌골이라는 부분이 있죠. 참 예전에는 그런 말도 농담도 많이 했어요. 오른쪽은 우골, 왼쪽은 좌골. 그게 아니잖아요. 좌자가 앉는 곳에서 있어서 그 좌골 부분을 수기적 관점에서는 산림근육학 관점에서는 거기를 끊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좌우로 비벼서 끊어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둔근은 상체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대둔근의 근육의 모양과 근력의 힘이 통증의 양상을 가름하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 주변의 대둔근도, 중둔근도 또는 연결되는 좌골과 요 라인들 또 허리의 탄력도를 이렇게 보게 되고 이 대둔근이 너무 긴장되어 있다, 뭐 수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완되어 있을 때는 골반의 각도에도 이러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골반의 각도에도 무시 못하는 하나의 근육근으로 일단은 대둔근을 보시고요. 자, 이제 중둔근을 볼게요. 글루투스 미디우스라고 해가지고 중둔근입니다.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4등분을 하죠. 한쪽을 다리 쪽 있으면 여기 부분 주사 맞는 자리 우리가 중둔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시는 장골등에서 시작을 하고요. 맞죠? 끝나는 것은 대전자 쪽에서 끝납니다. 이 중둔근은 근막이 하나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근막 자체가 문제가 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제가 벌써 한 30년이 넘도록 이 수기요법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그 노하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노하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피지폼 신드롬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막상 카데바드를 가서 보게 되면 이상근 밑으로 좌골 신경이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고 이상근 가운데로 신경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상근 위로 좌골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해부학 책이나 근육학 책의 그 모습은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묘사가 되고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 카데바는 이상근이라는 그 근육 밑으로 좌골 신경이 지나가다가 압박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날 때 허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리로 증상이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을 해주기 위해서 운동요법을 해주고 요만한 작은 골프공 같은 것도 엉덩이 주변을 비벼주는데요.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이상근을 푼다고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근은 대부분 이 중둔근을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야구 선수가 왔습니다.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다가 엉덩이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이상근이 부었어요. 이상근이 부었으면 이 이상근의 붓기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다리가 찌릿찌릿해서 내려가는 그 증상이 해결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 증상이나 좌골신경통이나 또는 디스크로 인한 하지로 내려가는 이 방사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글루테우스 미디우스라는 거예요. 중둔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둔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으로 쳐서도 증상을 경감시킬 수도 있지만 잡고 당겨서 돌리거나 잡고 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롤핑의점 개념으로 돌려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근육을 눌러주어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손을 가지고 당겨서 들어서 막 흔들어서 그 중둔근을 풀어줍니다. 중둔근은 이 증상 자체는 분명히 이상근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원인의 부분의 원래의 증상보다는 엉뚱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둔근을 푼다는 것은 상지 쪽으로 올라가는 증상과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을 연결하는 고리 같은 곳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둔근, 글루테우스 미디우스라는 것을 풀어주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좌골신경, 이상근 증후군, 또 허리 디스크로 는 증상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둔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를 들어봐라. 들어갔을 때 넘어가냐. 한쪽 다리 들어봐라. 넘어가냐. 근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이렇게 놓고 다리를 들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환자들은 이미 여러 군데 손상의 근력의 힘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중둔근이 많이 약하고 와서 다리를 들었을 때 몸의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때 가장 디스크의 문제를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치료적 관점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중둔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요법을 할 때 중둔근을 풀어주는 요법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자, 고객이 왔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단순히 허리에 아픔이 있으면 기침을 시켜보죠. 기침을 했을 때 허리에 증상이 오는 거는 우리는 요방형근의 문제. 자, 기침을 하는데도 그닥 문제가 없어요. 그럼 허리의 문제는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이 동조를 하고 그 증상적 발현이 반대적 기량인 장요근하고 발현을 하는데 밑에서 딱 떠받쳐주는 근육이 대둔근하고 중둔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주변을 풀어주고 또 때로는 엉덩이를 살짝 고관절을 구부려서 다리를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풀어주면서 위에 있는 허리의 근육을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에게 과긴장되어 있는 상황, 장요근이 과긴장되어 있는 상황, 얘네들을 엉덩이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힙 조인트 주변 바깥에 있는 엉덩이 주변의 근력을 통해서 위에 허리의 증상을 식혀주고 또는 경감시켜주고 또 때로는 그 증상이 어디가 정확한 원인 부분인지 찾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둔근하고 중둔근하고 소둔근이 있는데 소둔근은 치료적 관점에서는 그게 크게 막 손이 가거나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요. 중둔근하고 대둔근을 한 번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소둔근은 같이 밀려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요 사이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장경인대예요. 이 장경인대는요. 이쪽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대둔근하고 사이에서 대퇴음악장근 사이에서 쫙 연결되면서 내려와서 저 무릎 밑에까지 무릎 옆으로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요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따지자 보면 허리의 문제다. 그러면 그 받쳐주는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에서 받쳐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다리 벌리듯이 뻗어서 내려가는 요 그림 또한도 대퇴음악 장근이다. 그럼 대퇴음악 장근과 그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과 또 이쪽에 있는 중둔근과 또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 또는 광배근, 하후거근이 이렇게 틀이 나무처럼 형성되는 거죠. 자, 보면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이 트리처럼 연결돼서 엉덩이에서 대둔근하고 중둔근이 받쳐주면서 밑으로는 장경인대가 이렇게 받쳐주는 하나의 트리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 자, 이쪽에서는 대둔근, 중둔근,
자, 쭉 연결돼서 내려가는 이 선들. 장경인데 연결. 그래서 무릎 주변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잡혀주는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분수 같은 모양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가 이 사람의 그 몸을 손을 대고 어디까지 그 그림을 그려와서 내가 어떤 답을 찾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상체적인 근육과 우리가 그 수기적인 요소에서 주로 유두 위에서 일어나거나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상완신경과 사각근과 흉쇄돌근하고 그 다음에 목의 신경이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죠. 허리의 문제는 요추 1번부터 가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잔 가지로 내려가는 하나의 줄기에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거는 대둔근하고 중둔근도 신경 쓰면서 위에서 뻗어 내려가는 그 하나의 중심에 있었던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을 큰 화분처럼 깔때기처럼 받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장경인대의 그림을 또 보게 되죠. 그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서 고객을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그 법칙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근육을 관리하나, 나는 건을 관리하냐, 텐던, 힘줄을 관리하느냐, 나는 리가멘트, 인대를 관리하느냐, 이런 그림을 찾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고객 관리의 그 키포인트는 항상 건이죠. 텐던. 힘을 쓰는 어떤 힘줄의 요소, 그러니까 근육이 뼈랑 붙는 그 라인들, 거기에서 참 요 장경인대라고 하는 요 그림이 밑에서 받쳐주고 또 떠받쳐주는 대둔근하고 중둔근과 위에서 나무가지 뻗듯이 세 개가 뻗쳐 있고 그 반대에서 또 그 가지를 받쳐주는 장요근이 있고, 그죠? 장요근이 받쳐 있고 이쪽에는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이 받쳐 있고 여기서는 이런 깔때기 모양으로 대둔근, 중둔근이 받쳐 있고 요 밑에에서는요 장경인대가 떠받치고 있는 이 증상적 양상이 우리가 배꼽 밑에 하지에서 버텨주는 그림의 살림 근육학의 하나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리는 글루투스 맥시무스, 글루투스 미디우스에서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 또는 우리 인체에서 척추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증상 또 펠빅의 어떤 그 골반의 균형적 요소의 하나의 그림처럼 받쳐주는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방형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배근을 생각하고 하후거근을 생각하면 그 밑에 단계인 글루투스 맥시무스하고 글루투스 메디우스를 생각을 해주고 그쪽으로 일리오티비어스 밴드라고 하는 장경인대의 그림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요렇게 그러면서 앞쪽에서 받쳐주는 장요근까지 요 선의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적 요소가 되게 되면 배에서 받쳐주는 하나의 힘, 등에서 받쳐주는 힘, 다혈근, 척추 기립근에서 받쳐주는 힘, 배에서 버텨주는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복행근의 힘, 그리고 등에서 또는 잡아주는 하나의 균형적 요소와 가장 안쪽에서 잡아주는 복행근, 밑에서 떠받쳐주는 대둔근, 중둔근, 밑에서 다리에서 그 힘을 받쳐주는 그 장경인대들, 그게 밑에서 빨판처럼 뻗어나가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 요렇게 하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기의 원리와 사람을 케어하는 원리가 상당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은 근육적 요소를 설명하는 거고 근육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증상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거는 결국 혈액순환,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서큘레이션에 관여되는 거는 원래 그 메카는 하트, 심장이고 심장의 역할과 전신으로 피를 가장 많이 뿜고 통증과 근육을 주관하는 리버, 간의 역할과 또 보여주는 동맥 말고 얘네가 올라가게끔 하는 메커니즘인 정맥의 힘은 머슬 파워, 근육의 힘이라는 거죠. 얘네가 움직이게 하는 게 중간에 있는 횡격막을 지배하는 경추. 요 그림을 계속 하나의 사이클로 보면서 고객을 관리하면요. 수기요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31년입니다. 벌써 제가 31년 정도 이 현업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객 관리하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원리를 똑바로 알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머슬을 알고 너브 신경을 알고 그 다음에 액션 모션을 알면 이 동작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통증도 예측할 수 있다. 또는 예측 플러스 케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살림근육학이 이제 거의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전반적인 1권부터 전체의 그 과정이 끝나면 얘를 정리하고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출판사랑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정리를 하고 보시면서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간단한 근육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무조건 기시점하고 정지가 거기에 빠져서 어려워야 되고 집에 신경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근육의 모션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근육을 볼 때는 천층과 심층을 나눠주면서 이 근육이 층에 따라서 천층에 있는 근육은 모션과 동작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의 근육은 통증과 연관되어 있어서 신경과 혈관과 어떤 모션에 집중되어 있다. 저 안쪽에 천층의 근육은 균형을 잡아줘서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몸을 이해하는 하나의 큰 증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한 2번의 시간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2번의 시간 동안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신교수 살림근육학 18번째 글루투스 맥시무스, 글루투스 미디우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역 저 밑에 지방까지 다 만나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와 꿈의 에너지도 봤습니다. 또 순수하게 저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셔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그 꿈의 에너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절대로 지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의 목표까지는 지치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의 멘토를 보고 그 멘토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 제가 비빌언덕이 되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옆에 지켜주는 교수, 그죠? 여러분들 옆에 힘이 되는 교수가 되어드리고자 하니까 언제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과 또 저랑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마음적 교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꼭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들어가겠습니다.